남가주 지역의 밥캣 산불이 6만 에이커가 넘는 지역을 전소시켰습니다. 진화율은 15%에 머무르고 있는데 오늘 엔텔로밸리 지역에는 추가 대피령이 발령됐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코로나19 검사 기준을 완화했다가 비판 여론에 결국 지침을 철회했습니다. 무증상 접촉자도 검사를 받을 것을 다시 권고했습니다. LA시가 식당들의 야외 영업 허가 발급을 사실상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 교통국의 지원금도 바닥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미주 한인 인구가 200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방센서스국의 자료인데 한국 외교부 추산치를 크게 밑돌았습니다. 연방상무부가 결국 틱톡은 다운로드를 금지하고 위챗은 사용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인의 개인정보가 중국에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네, 요즘 LA 곳곳마다 야외 영업이 대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LA 시정부가 야외 영업 허가 발급을 사실상 중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관련 소식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앤젤레스 국유림에서 발생한 밥캣 산불, 이미 6만 에이커 이상을 태우고 아직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히 강풍까지 불면서 추가 대피령도 내려졌습니다. 첫 소식은 김민호 기자입니다. 앤젤레스 국유림에서 발생한 밥캣 산불이 열흘 넘게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 6일 시작된 산불은 진화 작업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현재까지 무려 6만 600여 에이커를 전소시켰습니다. 현장에는 소방 헬기와 소방관 1,300여 명이 투입됐는데 아직까지 15%의 진화율에 그치고 있습니다. 더구나 오늘 시속 44마일의 강풍까지 불면서 서쪽과 남쪽 지역으로 산불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산불은 샌게브리엘밸리 북쪽에서 엔텔로밸리 지역으로 번지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는 긴급 대피령이 발령됐습니다. 39번 프리웨이 동쪽 지역과 남동쪽 포크로드, 그리고 그랜도라 서쪽과 북쪽 지역에도 추가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LA 카운티 셰리프국은 대피 준비령이 내려졌던 포트테온 로드 남쪽, 주피터힐스 지역, 그리고 벨리에르모 로드 남쪽과 동쪽 등에도 대피령을 발령했습니다. 소방국은 마운틴 윌스는 아직 안전한 상태지만 인근 지역 산불 확산을 막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일 샌버나디노 카운티에서 발생한 엘도라도 산불은 현재까지 66%가 진화됐고 2만 1,000에이커 이상이 전소됐습니다. LA에서 SBS 김민우입니다. 네, 꺼질 줄 모르는 산불에 캘리포니아주 내 국립공원들도 속속 폐쇄되고 있습니다. 중가주에 위치한 세코야 국립공원은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이 번지면서 이번 주부터 폐쇄됐습니다. 세코야 북쪽에 위치한 킹스 캐년 국립공원도 함께 문을 닫았습니다. 북가주의 요세미티 국립공원도 어제부터 산불과 대기질 악화로 문을 닫은 상태입니다. 공원관리국은 캠프장 예약도 모두 취소하고 환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 세계 코로나 확진자가 3천만 명을 넘어섰는데 환자 7명 가운데 1명은 의료진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반 사람이 코로나에 감염된 비율보다 5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소식은 김정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하루에 10시간 이상 코로나19 환자를 돌보던 간호사 타나 씨는 지난 6월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I hurt from here all the way down the base of my neck, and getting any sleep is almost like. 세계보건기구 WHO는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 7명 가운데 1명은 의료인이었다고 밝혔습니다. Around 14% of COVID-19 cases reported to WHO are among health workers, and in some countries it's as much as 35%. 의료 종사자 수가 통상 전체 인구의 3% 미만임을 고려하면 일반인의 감염 비율보다 무려 5배 정도 높은 겁니다. 코로나19로 숨진 의료진도 전 세계 7,000명이 넘는다고 국제인권단체 엠네스티는 집계했습니다. 국가별로는 멕시코의 의료진 사망자 수가 1,320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료 종사자 4명 가운데 1명은 우울증과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고 3명 중 1명은 불면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Frontline workers are working under immense pressure, under immense strain, and they're extremely courageous.
The least we can do is give them the tools, the training, and the environments. 국내에선 지난 7월 조사됐을 때 코로나에 감염된 의료진은 130여 명으로 당시 누적 확진자 13,000여 명 가운데 약 1%를 차지했습니다. SBS 김정기입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코로나19 검사 기준을 완화했다가 비판이 쏟아지자 결국 지침을 철회했습니다. CDC는 지난달 24일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도 증상이 없다면 꼭 검사받을 필요는 없다고 개정된 검사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비판이 이어지자 무증상자라도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들은 검사받을 필요가 있다고 지침을 변경한 겁니다. 일부 언론들은 통상적인 엄격한 과학적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결정이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로 야외 영업을 하는 한인식당 업주들이 주류 판매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음식 판매만으로는 식당을 유지하기도 힘들어 안주 메뉴를 개발하는 등 손님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한인타운을 이사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LA 한인타운에 위치한 식당들. 포장마차 분위기 속에 흥이 나는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야외 영업을 하는 식당들은 제한된 장소 때문에 음식만 판매해 유지가 힘든 상황입니다. 돌파구를 찾으려는 식당 업주들은 포장마차 컨셉을 내세워 주류 판매에 박차를 가하며 매출을 올리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불 들어왔네, 한 병 더 마시고 가야 되겠다 뭐 이러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원래 뭐 일주일에 만약에 소주를 10박스를 받았다면 한 12박스? 식당 메뉴도 계란말이를 비롯해 닭발 등 포장마차 안주까지 개발하고 있습니다.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일반 주점 영업 시간에 맞춰 연장 영업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부 식당들은 식사를 하러 오는 손님보다 주류를 즐기려고 찾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식당 업주들은 주류 판매에 주력하며 손님 잡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겁니다. 일부 업주들은 주류 컨셉을 내세워 영업을 하며 기존 매상의 50% 넘게 회복시켰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매상이 많이 줄었죠. 그렇게 해도. 없는 것보다는 도움이 많이 되죠. 조금만 나갔는데 도움이 많이 돼요. 한 반은 메이크업해요. 매출이 급감한 요식업계는 포장마차 아이디어를 내세운 영업을 하며 돌파구를 찾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이사면입니다. 네, LA시가 식당들의 신규 야외 영업 허가 발급을 사실상 중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교통국에서 제공하던 지원금은 신청이 몰리면서 배당 예산이 바닥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소식은 이원정 기자입니다. 코로나 속 식당 야외 영업을 지원하는 알프레스코 프로그램. LA시가 알프레스코 프로그램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청이 몰리면서 배당 예산이 동나면서 프로그램이 중단된 겁니다. LA교통국이 알프레스코 프로그램에 있는 야외 식당 옵션을 승인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LA시 정부는 야외 영업 장소를 보호해주는 장벽을 설치하는 데 비용을 지불해주기로 했습니다. 현재 알프레스코 프로그램을 신청한 적지 않은 식당 업주들은 허가증을 발급받지 못했습니다. 요식업계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식당 업주들은 야외 영업에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막다른 골목으로 몰렸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었던 식당 업주들의 희망이 사라져버렸다는 설명입니다. LA시는 허가증을 다시 발급할 수 있도록 새로운 자금 지원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 새로운 신청에 대한 승인이 시작될지 몰라 요식업계는 긴장하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이원정입니다. 미 전역의 한인 인구가 200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 센서스국이 지난해 기준으로 집계한 자료인데 한국 외교부가 추정하는 미주 한인 인구 수와는 차이가 여전히 큽니다. 연방 센서스국이 발표한 미주 한인 인구 수는 2019년 기준 1,908천여 명,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난 한인 인구는 103만 9천여 명, 비혼혈 한인 인구는 146만 2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한인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은 역시 캘리포니아주로 전체 한인 인구의 28%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연방 센서스가 발표한 한인 인구 수가 190만 명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국 외교부의 통산 수치와는 차이가 큽니다. 한국 외교부가 발표한 지난 2018년 기준 미주 한인 인구는 255만여 명. 센서스 집계와 65만여 명 이상이나 차이가 나는 겁니다. 한인들의 센서스 참여율이 그만큼 저조하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센서스 인구조사는 잠시 미국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참여해야 합니다. 시민권자뿐 아니라 서류 미비자와 유학생, 영주권자, 그리고 일반 체류자 등 모두가 조사 대상인 겁니다. 한인 인구수와 비례한 정치적 힘과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 바로 센서스에 참여하는 겁니다. 네, 연방정부가 결국 틱톡의 다운로드와 위챗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에 미국의 개인정보가 넘어갈 우려가 있어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 소식은 워싱턴 김수영 특파원입니다. 미국 상무부는 현지 시간 오는 20일부터 틱톡은 신규 앱 다운로드를, 위챗은 사용 자체를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위챗을 통한 미국 사용자의 송금도 막히게 됩니다. 미국인의 개인정보가 중국 공산당에 넘어갈 우려가 있어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게 제재 이유입니다. We have to have the total security from China. We're just we're not going to do anything to jeopardize security. 틱톡 모기업 바이트댄스는 미국 기업 오라클, 월마트와 매각 협상을 벌이고 있는데 지난달 백악관은 20일로 마감 시한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11월 12일부터는 위챗과 마찬가지로 사용 중단을 명령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존 틱톡 사용자는 그때까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는 있지만 업데이트 등은 받을 수 없습니다. And when you look at teens and tweens, using TikTok, to many of them, TikTok's as important as food and water. 미국 내 사용자가 거의 없었던 화웨이와 달리 틱톡은 1억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는데 실제 사용 금지가 내려질 경우 큰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수영입니다. 대표적인 진보 법조인이자 여성인권운동의 상징인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이 오늘 별세했습니다. 향년 87세였습니다. 긴즈버그는 지난 1993년 빌 클린턴 대통령의 지명으로 대법관에 올라 동성애와 이민정책 등 각종 주요 판결 때마다 진보 진영의 주장을 적극 대변해왔습니다. 긴즈버그 대법관이 별세하면서 연방 대법원에는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보수 성향 대법관을 임명할 경우 보수 5명, 진보 4명으로 구성된 대법원의 정치적 균형이 보수 쪽으로 확실하게 기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기아 자동차의 주력 세단 2021년 올류 K5가 미주 시장에서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기아 자동차는 기존의 옵티마 모델을 후속작 K5를 통해 완전히 새로운 디자인과 성능으로 재탄생시켰습니다. 올류 K5는 탁월한 주행 감각과 안전성은 물론 최첨단 사양까지 모두 장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달부터 판매가 시작된 올류 K5는 EX와 GT 모델을 포함한 모두 4가지 트림으로 출시됐습니다. 네, 북한이 폭우와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마을을 복구하고 새집 집들이 행사를 대대적으로 열었습니다. 복구 작업이 성과를 내고 있다는 선전 효과를 노린 행사라는 분석입니다. 안정식 북한 전문 기자입니다. 농악대를 앞세우고 이삿짐을 실은 트럭들이 줄지어 들어옵니다. 마을 앞에선 한복을 차려입은 주민들의 춤판이 벌어졌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찾아가 태풍 피해의 첫 복구 성과라며 자랑했던 황해북도 금천군 강북리의 새집 집들이 행사입니다. 김정은 원수님, 오늘 새집을 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학생 쌀로서 당을 받들어 나가겠습니다. 주민들에게 새집 이용증이 전달됐고 집집마다 생필품도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방안에 걸린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를 향해 북한 특유의 감사 인사가 이어집니다. 흉양 김정은 원수님 만세! 노동신문은 일면 전체를 할애해 이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대북 제재에다 코로나19, 연이은 폭우와 태풍까지 삼중고를 겪는 상황. 김 위원장의 신속한 피해 현장 시찰과 군부대 평양당원의 피해 지역 파견, 복구 성과 선전 등을 통해 민심을 다독이는 데는 어느 정도 성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미래의 아이들을 위해 이렇게 멋있는 학교를 세워주시고 김 위원장이 다음 달 10일 당창건 기념일 75주년을 복구 시안으로 제시한 만큼 자력갱생에 의한 복구 성과를 강조하는 대대적인 선전 작업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SBS 안정식입니다. 뉴욕시가 오는 21일로 연기했던 공립학교들의 대면 수업 일정을 다시 늦추기로 했습니다. 각적 주요 한인사회 소식을 종합했습니다. LA 다저스 스타디움에 케이블카가 설치됩니다. LA시는 다저 스타디움과 다운타운 유니언역을 연결하는 곤돌라 리프트 형태의 공중 케이블카를 오는 2022년 당국 승인 후 2025년 공사를 시작해 2028년 LA 하계올림픽 이전에 완료해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LA 카운티 자연사박물관의 대표적인 나비 전시 공간인 버터플라이 파빌리온이 오늘부터 일반에 공개됩니다. 박물관 측은 매년 3월에 개장해 10월까지 공개되던 나비 파빌리온은 팬데믹으로 6개월간 폐쇄됐고 내일 개장해 오는 10월 4일까지 계속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 공립학교 대면 수업이 또다시 연기됐습니다. 빌드 블라지오 시장과 리처드 카란자 교육감, 마이클 몰그루 교사 노조위원장은 코로나로 인해 부족한 건물 환기시설 기능과 개인보호 장비, 교사 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현 시점에서 부족한 상황이라며 오는 21일로 연기했던 대면 수업을 또다시 늦추기로 결정했습니다. 초등학교는 오는 29일부터, 일반 중고등학교는 10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시작합니다. 뉴욕시의회가 무단 횡단을 허용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추진합니다. 코스타 콘스탄틴데스 시의원은 벌금 티켓을 받은 보행자가 대부분 소수인종에 집중해 있다는 불만 때문에 앞으로 보행자들이 횡단보도 표시 여부와 신호등 위반에 상관없이 차량 흐름에만 주의한다면 합법적으로 길을 건널 수 있도록 하는 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버지니아주 보건부가 무료 배포한 코로나 바이러스 경보 앱이 다운로드 횟수 50만 회를 기록했습니다. 주정부는 무료 배포하고 있는 이 앱은 개인정보 노출 위험 없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와 밀접 접촉자를 만날 경우 경보를 울려준다며 많은 주민들이 다운받아 효과적으로 바이러스를 차단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 대표적인 진보 대법관으로 오랜 기간 항암 치료를 해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 임기까지는 자리를 지키겠다고 말해왔습니다. 긴즈버그 대법관의 갑작스러운 별세가 다가오는 대선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더구나 트럼프 대통령은 4년 임기 중에 대법관을 3명이나 지명하는 흔치 않은 상황도 맞았습니다. 이분 뉴스 마치겠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